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엘리트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엘리트 운동이 뭐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대한체육회에서도 정책을 또 7월 19일인가 이제 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엘리트 운동을 한 10년 가까이 시켰고 지금 이제 생활체육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어쨌든 뭐 폭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이 날 수가 없는 정책들만 나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몇 번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유튜브를 하는 김에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엘리트 운동에 문제가 많죠.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죠? 보통 성적 중심에 어쨌든 그 성적 중심 때문에 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지금 있다면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체육회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고 정책들이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현재 그냥 넘어가면 또 잠잠해지겠지 하고 지금 그런 식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통 일반 분들도 지금 현재 엘리트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엔 딱 한 가지만 바꿔주면은 엘리트 운동이 크게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는 바꿀 생각이 없고 지금 현재 그냥 겉으로 지금 현재 좀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 무마하려고 어떻게든 뭐 정책을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성적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엘리트가 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제 엘리트 운동의 구조에 대해서 오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분들도 봤을 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엘리트 운동을 시키려면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지도자, 자리가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윗사람들, 윗사람들은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성적을 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아무튼 그걸 이용하는 불안한 자리를 이용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성적을 내게 하는 그런 이용하는 윗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은 누가 내죠? 결국은 학생이 내야죠. 그래서 그 밑에 이용당한 학생, 이렇게 이제 간단한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랑 그 학생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착각하는 부모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도자 자리가 지도자가 정규직이 아닙니다. 지금 뭐 몇 군데에서는 이제 전국에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몇 군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데도 있지만 아직도 엄청 많은 지도자들은 항상 그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다 계약직이시고, 그다음에 뭐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용한다 그랬죠, 윗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성적 안 나면 뭐 자르겠다. 내지는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줘서. 옛날처럼 지도자가 너 나가 이렇게는 잘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압박을 넣죠. 계속 압박을 넣는데 그렇게 그렇다면 이제 성적을 이 사람들이 왜 원하나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뭐 간단해요. 이득이 되니까 성적을 내므로써 이득이 되니까 지도자의 불안한,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자리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마디 목줄을 잡고서 성적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 성적이 어쨌든 지도자 자리를 유지를 위해서도 있긴 하지만 지도자한테는 이제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성적을 이제 위에서 압박을 줘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성적 그거 뭐 언제쯤 내야 돼. 근데 성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성적을 어디서 내야 되냐 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 중, 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지도자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실업팀 이런 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의 초, 중, 고 이게 원래 제일 밑바탕이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언제 성적을 내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소년체전.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는 전국체전입니다. 다른 대회는 필요하지도 않아요. 딱 그 두 개의 대회가 어쨌든 이 지도자한테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시합이 한 7, 8개 있다 하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선발전, 그 다음에 선발전이 돼서 소년체전이 나가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소년체전에서 그리고 메달을 따야 되는 거. 그게 지도자가 이제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성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얼마만 안에 메달을 내야 되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얼마 전에 성적 그냥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적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2년 반 안에 왜냐면은 소년체전이 6월에 있거든요. 6월 초 아니면 5월 말에서 6월 초 그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한 6개월 정도죠. 그래서 얘가 1학년에 입학을 해서 2년 반 안에 메달을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죠. 기초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2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전국대회를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가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 안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한 2년 10개월, 보통은 10월쯤 있으니까 2년 10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하죠. 왜냐? 불안하니까. 내가 잘 안 되면은 나가야 되고 위에서 압박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윗사람들은 지도자의 불안한 자리를 갖고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사고 터지면 지도자 갈아치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계속 압박을 그러니까 교사 같은 뒤에서 이제 이거 조정을 하는데 결국 사고 터지면 지도자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초중부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불안한 지도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적은 누가 내냐? 그 밑에 이제 제가 희생당하는 학생이라고 써놨는데 지도자분들은 이런 걸 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적을 누가 내냐면 학생이 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2년 반 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안에 제가 데리고 있을 때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래를 보고선 기초를 탄탄히 가르쳐서 이 친구가 진짜 국가대표를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을 위해서 성적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 지도자들이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년 반,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하면 6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학년은 솔직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고학년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에 1학기에 성적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적을 이제 내야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하시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 운동량이 다른 학교보다 많으면 돼요. 운동량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업을 이제 좀 들어가지 않고 수업 시간에 운동을 시키는 거죠. 다른 학교에도 수업을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됐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일단은 제일 단순하게는 그거예요. 남들보다 운동량이 좀 더 많아지면 얘네 1시간 하는 거 저희가 2시간을 하면은 어쨌든 이길 수 있는 다른 학교를 이겨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옛날에는 수업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운동만 계속 시키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폭력이랑 폭언. 이거를 이제 지도자들을 제가 이렇게 커버하고 이러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운동 시간 자체가 즐길 수 있는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일단 폭언이랑 이제 폭력을 행사를 하면 이제 어쨌든 제가 운동 시간에 빠따를 딱 들고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집중도가 달라요. 확 조여져요. 그 느낌이 좀 풀어져 있다가 쫙 조여지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아이들이 한계를 빨리 뛰어넘습니다. 그냥. 제가 운동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이제 노력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원래 제가 복근을 한 10개 정도밖에 못 하는데 공들을 딱 들고 있으면은 15개를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친구보다 이쪽 친구는 그냥 이제 즐겁게 운동했던 친구고 이쪽 친구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 하에 운동한 친구면은 이 즐겁게 하는 친구가 이 친구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력 자체가 차이가 확 나요. 그리고 기술적인 그렇고 또 스피드도 그렇고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폭언 얘기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운동하면서 운동 시간에 얘가 잠깐 딴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확 조여놔요. 이런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운동을 시켜서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가 크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뭐 일반 분들도 저는 일반 분들도 좀 이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구조가 지금 이용하는 이제 불안한 지도자가 있고 이 성적을 내려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그렇죠? 지금 불안한 지도자가 있고 이용하는 그 불안한 자리를 이용하는 윗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희생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학부모가 있는데 학부모는 이제 제가 착각한다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지도자한테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래서 뭐 지도자가 열심히 가르쳐서 이렇게 오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잘하는 거고 뭐 지도자 애가 잘 못하면 지도자 욕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지도자를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그냥 학교에다 민원놓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어디서 다 문제가 되냐 좀 보세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서 지금 뭐 정책 뭐 이것저것 많이 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런 돈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저는 이 지도자 자리만 정확하게 안정적인 지도자 자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불안한 자리를 아예 그 지도자 자리가 진짜 정규직으로 뭐 공무원의 뭐 9급에 준해서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상이에요, 가상.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지금 뭐 바뀌신 분들도 무기계약직인데 뭐 어쨌든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15년, 20년을 운동을 해서 왔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지도자 자리를 아주 탄탄하게 멋진 직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윗사람들이 과연 지도자한테 성적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크게 넣을 수가 있을까요? 목줄을 잡고 있다고. 아마 당연히 뭐 선생님들도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이제 성적이 안 났을 때는 학교장인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너 지금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니네 반에서 도대 1등 안 나오고 도에서 1등 못하고 전국대 1등 못하면 자를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도자는 그게 가능하다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좀 좋은 자리, 탄탄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성적에 대한 강요가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무조건 성적을 내려고 애들을 이렇게 혹사시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저희가 20년 이상 막 이렇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10년, 최소 15년. 최소 10년. 왜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작해도 10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시작한 친구들은 14년, 15년은 돼야 그 다음에 지도자를 가는 거예요.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 운동한 사람들입니다.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 운동 가르칠 때.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어차피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노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죠. 아이들을 좀 더 그 종목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미래를 위해서 탄탄히 갈 수가 있어요. 그저 지금처럼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뭐 저희는 이제 변칙 기술이라고 그러지만 정석 기술이 아닌 변칙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서 뭐 지금 당장의 성적 아니면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해가지고 얘 한계를 빨리 뛰어넘게 만든다든지 이럴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도 그렇게 혹사당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코치아방 할 때도 뭐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잠깐 나왔었는데 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적 안 나와서 안 된다고. 근데 참 웃긴 게 어쨌든 이 안에서도 1, 2, 3등은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냥 건강하게 애들을 키우고 가다가도 그 안에서도 1, 2, 3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성적이 날 겁니다. 좀 더 긍정적인 효과로.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1, 2, 3등은 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지도자들이 어느 방향성으로 가냐. 얘네들을 제가 뭐 폭언이나 폭행으로 다스려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도자들이.
탄탄한 직업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뭐 맨날 꼴찌하고 우리 맨날 지니까 그냥 놀자 이렇게 할 지도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들어요. 애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공부를 해서 좋게 이렇게 많이 크게 바뀌겠죠. 근데 현재는 어쨌든 이 불안한 지도자, 그걸 이용하는 이 사람이 있고 희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분들이 꼭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뭔지. 근데 다른 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엘리트 운동이 어떻게 오고 지도자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전혀 모르세요. 네, 당분간 제가 이런 엘리트 운동의 구조의 문제나 뭐 지도자들이 이제 어디가 이제 힘드시고 뭐 왜 이렇게까지밖에 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서 제가 계속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도자 현실적인 부분을 좀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도자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미래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도자 자리가 이러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도 아마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큰 목소리를 내면은 뭐 나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먼저 한 10몇 년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보통 분들은 생각하기에 지도자가 그냥 운동만 가르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지도자들이 일을 진짜 제 생각에 월급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돈을 뭐 조금 주면서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